용인세브란스 병원 장대석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첫 번째 타비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코엑트 제주 밸브에서 저한테 이제 타비 세션, 밸브 세션 발표를 이제 좀 요청했을 때 저는 약간 좀 기대도 되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세션 이름이 이제 나이트메어 세션인데 저에게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나이트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인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020년 3월에 개원해서 지금 이제 약 5년, 이제 만 5년 차, 연차로 따지면 5년 차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시술을 진행해왔고,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미지도 지금 저희 이제 OCT로 좀 약간 특화된 병원이긴 한데,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AS 환자들 이제 타비 시술은 그동안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비를 진행해보자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타비를 한다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11년 전에 신규 때 타비 케이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제 너 저기서 서 있고 그냥 레피드 페이시만 하면 된다라고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도 사실 긴장해가지고 제네레이터 뺏기고 멀리서만 이제 바라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하면 되는 거가 보다 싶어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심평에다가 이제 타비 실시기간 신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정규 신고가 있었고 저희는 약간 이제 상하반기 2번밖에 없으니까 이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병원처럼 이제 이전에 타비 실시 경험이 없던 기관에서는 이제 시설이나 장비, 인력 그리고 이제 실적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이제 개별적인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기준들을 보면은 이제 병원에 이제 이런 에크모 장비들이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충족이 되어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 연간 실적도 있어야 됐고, 또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심평원에 신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실적 건수를 먼저 보면 이제 흉부외과에서 진행하는 수술 이제 연간 10건 이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바테바 10건 이상, 코로나리 PCI 100건 이상이 실적 건수를 충족해야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실적 건수는 이제 충족이 되어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2021년 상반기 신청에 예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퇴사를 하면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족했었는데 인력적인 부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흉부외과 심혈관 수술 경험에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이 이제 상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 또 이제 2021년에는 타비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23년에는 인력적인 충족이 되어서 이렇게 타비 실시 기간 승인 받았고 오른쪽 보신 것처럼 이제 심평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타비를 할 준비는 되었고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남자 86세 환자고 당연히 이제 CBS AS 환자고 CKD 스테이지 4면서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에 아테로스클로시스를 가지고 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AS를 이제 구분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멀부터 이제 12호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벨로시티가 4 이상, 그다음에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40 이상, 그다음에 이제 아울틱 밸브 에어리어가 1.0 제곱센티미터 이하면 우리는 시비어 AS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술 2주 전에 에코를 보시면 슛 엑시스 뷰에서 이렇게 이제 칼슘이 조금 있는 시비어 AS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 2주 전 시행한 에코의 레포트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다 부합하는데요. 민 프레셔가 이제 40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벨로시티도 4.23, 그 마지막에 에어리어 0.74까지 이제 모든 이제 환자분이 이제 시비어 AS에 적합하는 기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어 AS일 때 무조건 타비를 하느냐? 지난 2021년 이제 ESC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수술과 탑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수술은 이제 75세 미만의 환자이거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STS 스코어가 낮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해라. 하지만 이제 75세 이상의 올드에이지 고령의 환자거나 STS 스코어가 8% 이상이면 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요. STS 스코어를 보면은 이제 수술 위험도를 계산한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많은 품목들이 있는데 이렇게 환자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한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스코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STS 스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급여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만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급여가 되지만 또한 이제 80세 이상이 아닐 경우 STS 스코어가 8% 이상인 고위험군일 때 그리고 이제 흉부외과에서 판단했을 때 이분은 도저히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4에서 8%가 스코어가 나왔을 때는 이제 환자 부담률, 본인 부담률이 50%고 4% 미만인 저위험군에서는 본인 부담률 80%로 이제 선별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디바이스는 이제 에볼루트인데 이제 왜 선택했냐면 사실 첫 케이스다 보니까 무조건 안전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회사들과 이제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볼루트 선정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과정이나 시술 시간 이제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선택했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발룬이 필요 없던 환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발룬을 안 하고 혹시 모르 이제 만약에 발룬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칼슘들이 밀어나면서 이제 럽처가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방지했고 밸브를 디플로이하다가 이제 혹시 모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리캡처가 가능한 이제 그 에볼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세브란스에서 같이 이제 고용욱 교수님 오셔서 이제 프로젝트 오셔서 진행했는데 고용욱 교수님께서 이제 에볼루트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먼저 권고하셔가지고 저희는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바스큘러 액세스를 보시면 이제 CT 상에서도 칼슘이 많이 심하진 않고요. 다이어메타도 저희 디바이스들이 이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트랜스페멀로 진행했습니다. 그것 또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발살바 다이어미터도 30mm 이상으로 괜찮았고 사이언스 하이트도 10mm 이상으로 옵스트럭션에 대한 문제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페이션트 에볼루에이션 크리테리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애뉴루스 이제 페리메타 등 이제 사이너스 발살바 등 사이즈를 보면 저희들 부합하는 이제 에볼루트 프로 이제 29mm 디바이스를 선택하였고 시술은 이제 라이트 주글라 베인으로 먼저 이제 템퍼리 리드를 넣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리프레셔를 쟀습니다. 동영상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쪽에 이제 아우터 프레셔 이제 엘브리 프레셔를 재고 이제 프리프레셔는 이렇게 나왔고요. 디바이스 인스펙션 후에 이제 디바이스를 진입하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커브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디플로이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리 혹시 모르 이제 옵스트럭션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밸브 위치도 보면서 이제 엔조 아우타그램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를 완전히 디플로이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 시술이다 보니 긴장한 면도 있고 교수님께서 약간 놓치신 분도 있는데 엔조 마지막 파이널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왜냐면 이렇게밖에 전혀 안 됐는데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약간 좀 사진도 이쁘게 찍고 약간 결과물을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술 전 프레셔와 시술 후 프레셔 비교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T 상에서 이제 이렇게 엑시스뷰로 이제 확인했는데 파라벨뷸라 리그는 이제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에코 팔로업 했는데 에코 팔로업에서도 이제 벨로시티나 이제 다른 이제 민 프레셔 그다음에 이제 에어리어까지 좋아진 것을 확인했고 시비어 AS에서 이제 마더레이트 AS로 이렇게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 후에 이제 이렇게 프록터 교수님과 이제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이제 시술을 마친 후에 이제 이렇게 기념사진 찍었는데요. 유명한 만화에서 보인 것처럼 그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탑의 시술에 모든 힘을 써서 이유에서 그런지 두 번째 시술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는 사실 또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2명 다 모두 병원에 그만두셔가지고 이 이후에 케이스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실 이제 25년 하반기 때는 이제 인원이 충족돼 가지고 이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부터 천천히 한 단계씩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인력 충전이 완료되면 하트팀이 이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환자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시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과 주제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한 단계씩 첫 단계를 저희가 시술로 성공적으로 끝냈으니 다음 두 번째 환자부터는 더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대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만 들으면 가장 힘든 부분은 흉부외과 선생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첫 번째 밸브를 하는 병원들은 혹시라도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셀프 익스펜더블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패널이나 오디언스께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성모병원 방사선사 이주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저희도 이렇게 탑의를 하면서 저장을 좀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긴장도 하기도 하고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버튼을 저희가 누르기 전에 플로로 세이브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막 발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그 첫 케이스 하나 고생하셨고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희 병원 현재 AR 인덱스를 따로 안 재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AR 인덱스를 몇으로 감소시켜야 이게 정확하게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아니면은 그 저 좌장쌤들한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번에는 처음이다 보니 뭔가 준비가 좀 미흡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케이스가 잡혀가지고 인덱스는 제재 않았는데 혹시 뭐 여기 경험 많은 선생님 계시면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전에 그 슬라이드 프리포스트 한번 네. 보여주시면 뭐 안 재는 건 아니고 계산을 안 한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이런 모든 제 생각에 이런 프로시저의 타겟은 마일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뭐 데피니트한 기준은 없죠. 그게 칼슘이 많다면 마일드 모더레이트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는 환자의 어네토미에 따라서 오퍼레이터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수치 나온 것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안 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리에서 지금 프레셔 그랜트를 쟀는데 어떻게 쟀는지 모르겠지만 에어타와 LV의 페이지가 맞지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인젝터에 있는 프레셔를 모니터링 했을지 모르겠지만 꼭 베이스라인도 재실 때 에어타 LV의 페이지를 맞춰서 재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포스트는 네. 비교적 페이지가 맞는데요. 네네. 프리즌 페이지가 안 맞아서 플러시를 다시 하시던가 아니면 어떤 라인을 바꾸셔서 측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여기 프레저 그랜트를 잴 때 보시면 이게 요즘에 예전에는 다 피크 투 피크로 많이 네. 쟀었는데 요즘에는 에어리로도 많이 재거든요. 네. 대부분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술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저희 첫 할 때 한 5시간 6시간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2015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오래 걸리시나요? 환자분이 2시 오후 2시에 들어오셨는데 네. 나간 시간은 사실 4시 전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사실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고생하시는데 예전보다 요즘에는 제너럴 안 걸고 요즘에 미니멀리스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은 시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템포라리를 아마 저글라 쪽으로 이렇게 네. 넣은 것 같은데 네. 좀 불편함 같은 건 없었나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 저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페모랄 아트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좀 사이트가 되게 멀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페모랄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좀 더 개선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 주글라로 혹시 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죽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를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에볼루스는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좀 레이트가 높다 보니 혹시나 프로시저 이후에 환자가 오랫동안 컴플리트 에이블락 등으로 퍼머넌트 일 때까지 좀 조금 편하게 있으라고 초반에 좀 주글라를 넣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단점이 뭐냐면 피머랄은 페이싱이 안 들어갈 때 즉각 대처가 가능하죠. 근데 주글라를 넣었을 때는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밸브를 넣어놓고 페이싱이 안 들어갔을 때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주글라를 안 하기로 저희 병원에서 결정했거든요. 이거는 비단 뭐 어느 게 뭐 맞다 뭐 저기는 없는데 뭐 저희가 저희 경험에 비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박상만 선생님. 네, AR 인덱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컷오프는 0.25, 뭐 100을 곱하면 25가 컷오프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랑 밸리데이션을 해봤을 때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이제 그 AR 인덱스랑 밸리데이션 한 값 중에 마일드의 민 값이 25랑 맞아가지고 저희가 컷오프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나 0.2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흉부외과 교수님이 안 계시면 타배를 못 하나요? 그게 기관 신청 기준에 네, 근데 제가 초창기 때 기관 신청을 할 때 기억에 의하면은 장비가 다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옆에 인근에 바로 대기가 돼 있는 상태라면 흉부외과 선생님이 본인 병원에는 안 계시더라도 그러니까 의뢰를 한 걸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혹시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뭐 그
화면에 보이는 저 프리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아마 APIP 상태일 때 좀 하셨던 것 같고, 주굴라로 그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때는 저희는 5프렌치보다 6프렌치가 훨씬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6프렌치를 가급적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